안녕하세요. 영어 하부르타 릴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phonics, sight words, sight word, 발음 기호 이 세 가지 얘기해 볼 건데요. 이 세 가지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까지 제가 한 번에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실게요. 자, 첫 번째는요, phonics, 그 다음에 sight words, sight word, 발음 기호 이렇게 볼 텐데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단어가 가진 소리와 발음을 공부하기 위한 학습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소리와 발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각각 무엇인지 간단히 볼게요. 자, phonics라는 건 말 그대로 소리를 내는 규칙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K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ink라고 알려주고, 자, 그러면 읽어보자. ink하고 p, ink, pink, m, ink, mink, s, ink, sink, l, ink, link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규칙에 관한 내용이 바로 phonics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sight word라는 건요, 말 그대로 sight라는 게 이렇게 보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보는 것, 바로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암기하는 걸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me, 이거 원래 phonics로 보면 me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me, the, it, this 이렇게 읽죠. 때로는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단어, 그리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를 sight word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학습하게 되고, 또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이 단어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어디에 묻다라는 거예요. 뭐 땅에 묻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걸요, 보통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sight word로 분류하진 않고요. 그리고 phonics 룰을 적용하면 보통 아이들이요, beauty 혹은 bury 이렇게 읽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자, 발음 기호를 보실게요. 자, 이게 에라는 거거든요. 이 보이시죠? 이가 에라는 뜻이니까 bury 이렇게 돼요. bury라고 읽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phonics, sight word, 발음 기호 세 가지를 통해서 보통 발음과 소리를 학습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 학습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소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학습법, 우리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바로 듣고 읽으면서 말하는 것, 우리가 흔히 쉐도잉이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아이가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요, 자, 일단은 봅니다. 눈으로 봐요. hello 라는 단어를 봅니다. 그쵸? 그러면서 단어를 같이 들어보는 거예요. 보통 음원을 통해서 혹은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 경로로 듣게 되겠죠. 그래서 귀를 열어서 hello 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자, 이렇게 듣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모방하는 거죠. 흉내를 내서 말을 해봅니다. hello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말을 해보는 거죠. 자, 요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접근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방향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우리가 시작하듯이 phonics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phonics는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phonics를 공부하면 좋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요, 단어를 읽는 규칙을 배우면 확실히 읽어가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phonics를 공부할 때 이게 단순히 단어 읽는 법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을 같이 공부하게 되죠. 그쵸?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jam 공부하면서 아, 잼이 바로 jam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단어를 보면서 공부해 가기 때문에 이 어휘를 습득하는 그러한
능력도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파닉스를 배우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듣고, 보고, 읽는 거. 그렇죠? 우리가 듣고 또 교재를 보고 또 그것을 따라서 읽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닉스 학습을 저는 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파닉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칙이라고 했죠. 이 규칙에 없는 것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sight word, 거기 중에서도 규칙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자주 등장하고, 그리고 바로 한눈에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이제 배우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파닉스를 기본으로 하고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그쵸? 이렇게 음원 들어가면서 기본 베이스 파닉스로 하면서 여기에 추가로 사이트 워드를 조금씩 더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책으로 공부를 해도 좋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플래시카드 이렇게 카드 이용해서 이게 시중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뭐 직접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워크시트 이렇게 다운받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운을 받아서 쓰셔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카드를 구매해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게임처럼 이렇게 보고 읽고 이렇게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바로 듣고 읽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와 함께 영어 책을 읽으면서, 그쵸? 영어 책을 읽고 또 음원이나 아니면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따라해보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기본적인 영어 단어와 문장을 읽어내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파닉스 중점적으로 하고 사이트 워드를 조금씩 더해가면서 그리고 항상 듣고 읽고 말하는 이 과정들, 특히 영어 책 읽는 거겠죠? 이런 것들 해주시면 너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초등학교 6학년 이후 혹은 중학생, 고등학생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인데요.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제가 굳이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때는요. 발음 기호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발음 기호, 생각보다 이게 발음 기호가요. 파닉스나 아니면 아까 사이트 워드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할 게 절대 아니에요. 발음 기호는요. 정말 저는 한번 아이들한테 특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강으로 정리하면 웬만한 것들이 다 커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마치 밥이 아니라 별미처럼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요 다음 영상에서 이 발음 기호 딱 정리할 수 있게 한번 영상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발음 기호 영상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발음 기호 왜 배우냐면요 바로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단어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묻다라는 단어 어디 땅에 묻을 때 beauty가 아니라 bury라고 했죠? 이렇게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추측할 수 없는 단어 그리고 좀 어렵고 생소한 그러한 단어들을 읽어낼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6학년 이후 특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일단 영어 단어 난이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또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건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듣고 읽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듣기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듣고 읽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문제는 뭐냐? 바로 시간이 없다라는 거. 정말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면 학년이 지날수록 이 단어 공부에 할애할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단어의 양과 난이도는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단축하는 게 핵심인데 그때 발음 기호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미리 공부를 해두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이후는요. 우리가 입시 영어를 위해서 단어를 바르게, 빠르게 읽을 준비를
다져놓는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2022학년도 수능 관련된 단어 교재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빠르게 외워야 되거든요. 정말 많은 단어들을 아이들이 외워야 되는데 보시면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아이들이 expertise 혹은 provide 이렇게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mp3가 있기 때문에 이 mp3를 하나하나씩 들으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 바쁩니다. 그래서 이 발음 기호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expertise 이렇게 읽을 수 있고 countless non-profit provide 이렇게 value 이런 식으로 발음 기호를 보고 빨리빨리 읽어서 정확한 발음을 추측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 공부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onics, sight words, 발음 기호 이 세 가지는 모두 소리와 발음에 관한 학습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학습법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하는 거 제가 정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특히 영어 책을 통해서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어 학습자, 외국어 학습자로서 자, 이 세 가지 학습법을 활용을 하면 좋은데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phonics로 시작을 해서 sight word를 병행해 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특히 6학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학년 이후로부터는 발음 기호를 공부하자. 어렵고 생소한 단어, 그리고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단어를 공부할 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 하브루타, 엄마표 영어, 영어 학원, 슬기로운 영어 학습에 대한 모든 것들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